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남원전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다 보면은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 작은 감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이제 오늘 주제로 본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작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된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제 모든 것이 또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또 행동하면 그 기쁨이 뒤를 따른다. 마치 사람이 가면은 그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제 자주 외부 상황이나 또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또 말 때문에 또 흔들리고 이제 괴롭죠. 하지만 세상은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이제 살펴봐야 된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뒤돌아보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곳에 와 있는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하루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생길 때는 그 마음이 잔잔한 파도가 일어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왜 이런 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가 마음을 또 살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아주 작은 것은 가졌지만은 남을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더 큰 걸 얻으려고 욕심을 내면은 그게 곧 한순간에 무너진다. 여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간이 가졌다 그래서 내가 그걸 쟁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나만 괴롭다. 절대로 그 마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내 역량이 요거니까 여기에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말보다도 내가 요 정도니까 내가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여기서 한번 만족을 한번 해보겠다. 뭐 조금 욕심 부리는 게 괜찮지만은 너무 이렇게 큰 욕심을 부리면은 내 마음이 이제 괴롭다. 조급한 마음이 이제 항상 나를 번뇌로 이렇게 가두거든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집착 대신에 무슨 일을 하다가 갔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지. 거기서 그냥 멈춰야 되겠다. 항상 마음을 가지시면은 내가 괴롭지 않다.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면은 내가 괴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더 가져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괴로움에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꼭 주인이 돼야 되겠다는 의식도 벗어버리면 된다.
내가 못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꼭 저걸 일을 하는데 관철을 시킬 필요는 없다. 거기에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이 집착에 의해서 더 괴로워진다. 오늘 마주하는 모든 풍경과 인연이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맑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훤하게 되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면은 반드시 날이 맑고 쾌청한 날이 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워도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 곁에 항상 머물진 않는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흐려도 또 그 이튿날은 쾌청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신다면은 내 마음에 다른 데 끄들리지 않고 또 괴롭지 않고 또 희망에 찬 그날이 오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 그 좋은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 또 부처님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곧 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간혹 큰 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간혹 큰 스님의 육식갑자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어제 여론조사, 출구조사,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보셨죠? 저는 보니까 그냥 영 아주 그냥 시원치 않더라고요. 몸져서 저기 응급실 실려 가셨다는 뒷얘기도 있던데 너무 육식갑자의 고수로서 그다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발표를 보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응급실에 가서 닌길 주사를 맞으셨다고요. 아, 참 어제 출구조사를 보고 나니까 야, 이 제가 그 육식갑자 또 용두사 부처님 전에 기도한 그런 마음이 이 어디로 갔는가? 이건 진짜 진짜 속세를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마음이 좀 그거 듣고서는 마음이 좀 찹찹했어요. 예. 전 개인적으로는 용두사가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용두사도 운기가 다 됐구나. 이 간혹 큰 스님의 육식갑자도 이제 한계에 왔구나라는 생각, 출구조사를 보면서 저는 어제 출구조사 종로에서 한잔하면서 출구조사를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맥주 한잔하면서 그동안 너무 제가 잘 아시다시피 달려온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요? 그 시원한 한 잔의 그 500cc 맥주 한 잔과 그 치킨 한 마리 그거 보면서 출구조사가 나오는데 이거 간혹 큰 스님께서 놓으신 예언하고 이거 완전 딴판인 거야. 그래서 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동안의 돌중을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연등 너무 많이 달아드렸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겹쳤습니다. 아, 이제 간호 스님하고 방송 더 이상 찍으면은 시청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응? 저 육식갑자는 다 흠한 것이요. 다 생쇼요. 그리고 어제 제가 술을 좀 많이 했어요. 스님 사실 제가 좀 눈 좀 부었죠 지금. 예? 아니 아니,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을 조금 좀 그래요?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고 왠지 그 간호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햇셉한데요. 우리 간호 스님에 대한 원망을 잠시 했습니다. 저 육식갑자의 저 흑풍쟁이와 방송을 찍다니 내가 이렇게 참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그리고 그래서 화딱지에 소매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원한 생맥주 먹다가 화가 나니까 또 소주를 찾게 되더라고요. 소주 먹고 뭐 비틀비틀 그러고 집에서 와서 그냥 쓰러져서 자고 아침에 눈 뜨니까 제 아내가 여보 이거 큰일 났어. 난 또 불난 줄 알았네. 아 뭐야 불났어? 왜 그래 이랬더니 판이 다 뒤집어졌어. 간혹 큰 스님 연대로 다 돼버렸어. 먹고 빨리 텔레비 좀 켜보소. 이러 텔레비 켰더만은 야 오세훈이가 아침에 치고 올라가죠. 새벽에 아니 새벽 5시에 뒤바뀌어가지고 8시에 완전 승리 구제됐어요. 거기다가 그 저기 누구야 김부겸이 하고 그 저기 추경호 이거 뭐 오차범위에 나에서 거의 완 깜짝지었는데 초반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격차가 막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더라고. 김부겸이가 너무 앞서가는 거야. 아이고 다 깨졌구나. 이거 뭐 깨졌어. 볼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경남의 박안수하고 김경수 그것도 뭐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김경수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는 차마 그나마 내가 그 저기 조금 위안을 삼은 거는 그때 그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워낙 거구시고 하니까 차마 한동훈이가 당선되는 걸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박민식이 응원을 했지만 마지막 한수 신의 한수를 던졌죠.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이가 날개를 폈다라는 딱 그 한 말씀 딱 던지면서 거기 우리는 다 읽어냈거든요. 날개 폈다라는 건 한동훈이 지금 꼴찌 달리고 있는데 날개 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아이고 한동훈이가 가는구나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장작 제가 한 8시간 정도는 우리 간혹 큰 스님에 대한 대단한 원망과 더 이상 육식값에 속지 말자.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큰 스님. 이 큰 스님의 육식갑자 예언은 한치 오차 없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사실 그 서울시장이 참 아주 참 엄청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봐도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본 거는 막판에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오세훈 그 시장 사실 뭐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내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도 저쪽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끝에 가서 그래도 살짝 그 오세훈 시장 웃는 그런 내가 그 영험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진짜로 아주 팍빙이겠다. 이게 거의 뭐 0.4~5% 정도는 그거는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요. 뭐 진짜 이 1,000만 이 인구 중에 뭐 그동안에 뭐 한 반만 한 2,500명 한 4,000명만 이렇게 선거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250표 또 한 150표 뭐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그건 아주 팍빙이거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 전만 그래도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한 3번이나 4번이나 그랬는데 이기긴 이기는데 아주 팍빙으로 아주 이기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뭐 어제 안 봤어요. 여론 그것만 보고 막 안 봤는데 아침에 새벽에 부여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오세훈이가 지금 앞서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도 또 안 봤어요. 안 받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진짜 표 차이가 좀 앞섰더라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참
무너지질 않겠구나. 이 5천 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쉬운 거는 부산이고요. 예. 하여튼 내가 봤을 때 또 송파에서 뭐 투표지가 모자래 가지고 뭐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 참 좀 유감이더라고. 아니 식당에 10사람이 이거 밥 먹으러 온다 이랬으면 10사람을 펼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5사람만 해놨냐. 그래 5사람은 먹어요. 먹고 갔다는 얘기인가? 그걸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아주 대단히 그게 뭐 전국에 다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마 알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부산까지 대전까지 했으면은 참 완벽했는데 그래도 서울 그래도 대구 경북 창원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죠. 강태규라는 분 있죠. 경남이고 예, 강태규? 강태규가 아니고 그건 그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예. 자, 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우리 간혹 큰 60갑자 중에 사실상 부산시장은 빗나갔습니다. 부산시장 빗나간 게 아니에요. 초접전에서 패했습니다. 사실상 두 자릿수 오차범위 밖에서 한참 밀리고 있었고 그리고 김진태도 초박빙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간혹 큰 선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맛바람이 전국을 휩쓸 것이다. 돌풍에서 태풍을 일으킨다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박근혜 대통령 승리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 우리가 놓친 게 우리가 이제 그건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이준숙도 사실상 박빙이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준숙 다 예언하셨죠. 근데 이준숙이가 그 방통위원장 시절 때 방통위 부위원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박태규야. 박태규. 예. 박태규가 울산 남구에서 승리했어. 국회 배지를 하나 그냥 얻었다고. 처음에는 뭐 밑으로 처지더니까 치고 올라갔다.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 그냥 올라와가지고 땀 다 뒤집기 성공했어요. 예. 그게 박근혜 바람이에요. 그렇죠. 치맛바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좀 누구냐면은 청양, 공주, 부여, 윤용근이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윤용근이 거기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충남도지사 당선된 박수현이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거기가 원래 정진석이가 가려고 했다고. 그 정진석이 가려고 했는데 내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한동훈 지도부가 잘랐다고. 그리고 윤용건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물 하나가 신인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신인이 또 막판에 뒤집기 했어요. 전부 다 뒤집기야. 근데 이게 공주에 누가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잖아. 그럼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간 발자국마다 다 뒤집어진 거야 지금. 옥천 걸쳐서 갔지.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60갑자로 예언해 주신 게 한치의 오차 없이 다 맞아 떨어졌다라는 게 내가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밤 8시간 동안 제가 술이 한 잔 돼서 간혹 스님을 많이 씹어제킨 거에 대해서는 뭐 너그러운 자비심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혹 스님 팬들이 또 전화 와가지고 아니 또 우리 큰 스님한테 또 땡중이라 그러고 저 돌중이라 그러고 저 왜 저래 아니 술 덜 깼나 신박사 또 이거 나올지 모르겠네. 좀 미리미리 좀 아주 솔직한 사람이 쿨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저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좀 이렇게 감싸는 입장에서 했겠지요. 근데 그거를 땡중 돌중 뭐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땡중 돌중 그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다는 거를 이제 깨우쳐 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박사님을 내일 볼 때는 참 존경하고 또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했을 때는 그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더 자만하지 말고 큰 스님이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더 정진해서
더 훌륭한 스님이 되라는 그런 뜻이지. 저는 뭐 거기에 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용두사 있는 한 또 부처님 제자 된 이상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서, 우리 거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정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장이 그래도 참 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용두사 부처님한테 진짜 감사를 드려야 돼. 우리 박사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용두사만의 그 영험함이 있고 우리 간혹 큰 스님께서 정말로 좋은 일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등 공신이 있어요. 예.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뭐 대충 그 감은 잡히는데. 예. 감은 잡히면은 뭐 단감이 잡힙니까? 땡감이 잡힙니까? 지난번 예.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건 때 예. 그 3인의 영가 여기서 천도식을 해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그 악재였지요. 그 오세훈 시장 봤을 때. 그 악재를 이 천도식을 통해서 많은 큰 스님께서 극락왕생을 하지 않으면 그 불객이 된 그 3인이 예. 오세훈이를 물어 뜯을 것이다. 물어 뜯어서 어디로? 한강물 속으로 그렇죠. 끌어 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3인의 서소문 고가도로 3인의 영가천도식을 해줘야만이 오세훈으로부터 날라 붙으려고 하는 잡기, 악기들을 막아낼 수 있다. 그때 그 말씀 주셔서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초도 밝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도 여법하게 또 그 3인 좋은데 가시라고 또 천도 기도도 했고. 예.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우리 간혹 큰 스님께 감사해야 되고 서울시장 되셨으니까 이 용두사에 표창장 주셔야 돼. 감사패 주시든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앞으로 더 이렇게 서울시내 낙후된 곳에 재개발해서 서울 시민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부의 견제를 좀 해가면서 좀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뭐 해주면 고맙지 뭐요. 예. 그리고 어제 아마 초저녁에는 신도분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또 협박 아닌 협박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뭐 땡중 돌중 했습니다마는 뭐 60갑자로 고수라고 뭐 아드만 다 털렸네. 출구조사 보니까 많은 거요. 앞으로 유튜브 찍지 마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는 메시지나 전화 받으신 적 뭐 있죠? 받고 사실 뭐 저기 받고 뭐 가방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 지리산은 내려가려고. 전화 받으신 적 있죠? 있죠. 뭐 그것도 계속 나보고 뭐 내란 땡중이라 그러고 뭐 가만 안 놔둔다 그러고 방길 조심하라 이러고. 앞으로는 이제 용두사 끝났네요 이런데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방을 하나 챙겼는데 그 협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조를 지키면서 내 목을 차라리 부첨전에 갖다 바치더라도 나의 60갑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그 비구로서 혼자 살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걸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마누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몸뚱이인데 내가 뭐 부처님한테 소신 공양을 해도 나는 소용없다,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와서 뭐 죽인다 그래도 뭐 협박을 한다 해도 굴리지 않고 내가 내 소신껏 내가 삽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다 또 이 우리나라가 진짜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더 열심히 이제 기도 정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박 전화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 판이 진짜 안 디비지면은 물론 뭐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는 판이 반드시 디비질 거다, 대역전이 벌어질 거라고 다 예언하셨는데 안 디비지면은 정말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이 주장자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운이 여기 다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판에 가가지고 아마 서울시장이 아마 이게 겨우 될 것이다 내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맞았고 또 제일 중요한 곳이 이 서울시장 아닙니까? 경기도지사도 뭐 중요하지만은 서울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이렇게 당선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네요. 그 끝으로 한동훈 당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제 마음속에는 좀 제발 좀 이렇게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박민식이가 오르기를 난 했는데 대신에 또 저기 60갑자를 보면은 저기 저 하정우가 되면 또 안 되거든 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냉철하게 봤을 때 한동훈이가 그때 내가 한 며칠 전에 그랬죠. 날개를 달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과반수는 안 넘어도 아슬아슬하게 이기겠다는 그 마음을 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했지만은 막판에 와가지고 한동훈이 날개를 달 것이다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쪽 사람보다도 이쪽에 되는 게 낫다. 그래서 밉지만은 그래 어떻게 우파니까 안아야 된다. 안아가지고 잘 다독거려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우리가 또 감싸줘야 된다. 그게 부처님 자비다. 그게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승리를 위하여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승리를 위하여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군계일학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진수 전투사 100% 될 줄 알았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이진수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유이동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박태규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윤용건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선거에 당선된 사람 모두 축하드리고요.
낙선된 분은 아직 젊으니 다음 기회가 있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박민숙, 김현태 교두보라. 그 다음에 그 충정로 월광사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낙담할 것은 없으며 그동안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도 경영이며 개인이든 조직이든 1인 이상이 모이면 경영의 기운이 합류하게 돼야 할 것으로 특히나 국가의 차원이라 하여 경영의 도, 길도자, 도가 있겠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고 그만큼 만물에 대하여 공평무사해야 하고 덕으로 애민해야 한다는 뜻이라 여겨지며 그런 의미라면 공자의 논어 중에 나오는 글이 생각나는데 학이편, 배울학 학이편 네, 대략 보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은 정치를 신중히 하여 신의로서 국비를 절약하여 백성에게 노역을 시킬 경우에는 농사에 지장이 없는 계절을 택하라 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백성을 잘 다스려서 살아가는 일에 등 따뜻하고 서로 화합하여 인, 의, 예, 지가 흘러내리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온 대지를 골고루 적시고 햇살 역시 가려서 비추지 않듯 즉 골고루 다 비추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만인에게 평등한 혜택이 돌아가게 함은 물론 평등, 불평등한 처우나 억울함이 없도록 민심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 목적이자 목표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왕족과 일부 귀족의 부귀영화를 위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자애심으로 모두가 안녕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신경을 쏟는 것이라는 말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회의원이나 출마자들이 정책에 대처하는 행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변국에서는 전쟁을 하는 위기 시에 국민 화합은 어디로 가고 국민의 감정을 공략의 기회로 갈라치기 한다는 정치적 발상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은 역시 꼴불견 행태인 것이니 여러 국난의 사안을 기회로 활용하는 호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누누이 배워온 당파 싸움과 당리당략의 길을 걸어온 과정의 되풀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나 이번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성이 노역을 할 때는 농사에 지장이 없는 계절을 택하려 했던 천지의 인정에 가득 찬 마음이 들기를 바라보며 하늘의 뜻과 인간을 이어주는 마음됨을 알 수가 있으니 지장보살님 전에 기도의 힘으로 지혜롭게 힘을 얻으시고요. 윤석열 전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복덕의 기도터 월광사 불사에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그동안 네. 법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네. 지금 어려운 점사들 다 명리학적으로 점사 놓으셨는데 적중률 100%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알 거고 지금 월광사 법주님 방송 쭉 지켜보셨다면 왜 100% 적중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얘기 오늘 하나하나 네. 오늘은 뭐 네. 즐거운 축하의 시간이니까 네. 근데 법주님 손등에 네. 아까 보니까 손등에 뭐가 이거 파스 같기도 하고 무슨 뭐가 하나가 예. 뭐 훈장인가요? 네. 뭔가요? 예, 김상회 병원 갔다 온 거. 이제 AI가 발달이 더 되면 이것만 있으면 이제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이거 붙여주더라고요. 몇 년생 몇월 며칠 이거 누구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 많이 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의사가 이제 상황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상황 보고 당분간은 안 와도 된다고 해서 너무나 오늘 저 힘이 나고요. 그리고 부랴부랴 박사님 뵈러 또 저도 월광사로
저 신도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부랴부랴 저 들어왔습니다. 그냥 오늘은 즐거웠습니다. 자, 어제 방송만 예.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예. 아마 그 우리 월광사 법진도 출구 조사를 지켜보셨을 텐데 왜냐면 그 동안에 명략적으로 푸셨던 점사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올지 이 아마 숨을 죽여가며 지켜봤으려 봅니다. 근데 아마 그 출구 조사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많이 당황도 하셨을 테고 아예 나의 명리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기까지인가 뭐 그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 출구조사 보시면서. 아 근데 이제 제가 초기에는 초보 때는 그런 생각을 해도 출구조사하고 이 명리 4사는 16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성은 없어도 그래도 저 우리 여기서 또 선생님 스승님 단원 이병렬 선생님과 자강 이석영 선생님 또 김선영 선생님 전백인 스승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했고 오히려 신도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신도분들이 떨렸대요. 제가 이제 3월부터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뭐지 오세훈 뭐 추경호 이진숙 철의 여인 이진숙 뭐 이런 분들 그 3월부터 얘기를 했을 거니까 반복되는 얘기라 뭐 또 몇 번 들은 사람은 아유 저 소리 맨날 똑같이 오세훈 된다 뭐 추경호 된다 군계일학 된다 뭐 저 이진숙은 이미 이렇게 철장 이게 채웠을 때부터 이미 100% 확신이 된 거고 그래서 좀 두고 지켜보자 끝까지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래도 조금 가슴은 아팠죠.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초조할까. 그래서 제가 호명은 안 했지만 저희 집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5월 30일이나 6월 1일 날 다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박사님 흔들리지 말고 된다라는 신념의 자세를 딱 갖고 그 품위를 유지하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6월 1일 날 다 전화로 시켰습니다. 박사님도 바쁘시니까 저하고 또 대화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박사님이 또 걱정해서 여기 하는데 너무 또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아이 참 박사님 너무 잘난 척하네요 제 자랑에. 그게 아니라 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모든 이 예언하시고 뭐 점사 놓으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공통적으로 거의 다 100% 적중을 시켰는데 네. 아유 훌륭하시다. 그런데 네. 출구 조사를 보고 너무 많은 걱정의 전화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과 출구 조사 내용은 너무나 딴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일단 네. 우리 지난 방송을 다시 네. 되돌려 보자면은 네. 이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을 예언하셨어요. 네.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네. 연대나 고대 출신이 된다고 네. 얘기를 하셨고 네. 이응희은 그때 오세훈이라고 오세훈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네. 지금 네. 떨어진 탈락했던 정원우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연대 아니면 고대다라고 했을 때 네. 왜냐면 갑자기 이름도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정호원인가?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름도 기억이 네, 안 나. 그냥 그 사람. 사람은 선거라는 게 이래. 아 그래요 박사님. 나도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라면 그 사람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름을 기억하지 네. 못하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성동구 중장 출신에. 네. 그런데 네. 그 당시 그 푸시면서 오세훈이가 네. 되는 이유는 네. 네. 고대 아니면 연대 출신이 된다고 네.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 네. 그때 그 얘기 못 보신 분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풀어주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연대나 고대 출신이 된다. 예. 뭐 생일이야 인터넷에 있는 거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 한양을 서울을 갖다 구칭이 한양이었었거든요. 한양이었는데 이 서울을 놓고 볼 때 서울시장은 위에 병화, 천자, 록을 두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장 하나로만은 놓을 때는요. 서울시장 자리가 녹이에요. 록, 사슴. 그러면 이 병화가 태양이란 말이에요. 왕자, 서울시장이지만 이거를 왕자로 놓는 거거든요. 서울시장을 왕자로 놓을 때 병오년에 5화는 자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90에서 1, 3, 5, 7, 9 2, 4, 8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짝수 홀수가 있듯이 1, 3, 5, 7, 9 하듯이 요거는 약간 이제 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10간 12지에서 그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1, 3, 5, 7, 9 하듯이. 그래서 이 병오년의 5화 말은 붉은 말은 호랑이 인을 끌고 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 해서 내가 물가로 이렇게 가듯이 인력 끌어올리는 끓인 자 인력이라고.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 삼합이라는 거거든요. 삼합이라는 건 같은 끼리끼리 유유상종. 근데 삼합에는 방위합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 그런데 이노 오가 또 가을에 술토 개를 끌고 옵니다. 이거는 삼합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 오, 술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미 저 오세훈인지를 알았는데 제가 오세훈이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세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이랬습니다. 이를 알았지만 너무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딱 맞지만 다음에 조금 또 틀리고 할 때 또 난리를 쳐서 그냥 연대포대라고 한 것뿐인데 이 병화 이거는 비급입니다. 우리 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학교에서 이제 운에 따라 있는 거지만 이거를 우리가 연대로도 봅니다. 요게 연대입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오중의 기토가 여러분 명리하시는 분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고대입니다. 그러면 고대에 나온 사람이 태양을 짊어졌기 때문에 고대에 여기 기역토에 이응 히읗시 성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오세훈 시장이 또 한번 나왔을 때 그때도 요거에 대해서 또 풀이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오년의 5화 말은 인을 데려고 온다. 인은 그 호랑이다. 호랑이는 고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연대의 상징물이 독수리니까 연세대표는 이제 상징. 예.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니까. 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고대 연대 이게 분리가 되냐면 술은 이는 이미 내가 오라는 게 끌고 와 있어서 내 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를 확연히 하는 겁니다. 술은 아직 안 왔습니다. 9월입니다. 술 음력으로 9월. 그러면 여기에 이 술토라는 그 글씨에 자 이 옷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단주도 나오고 이렇게 진주도 나오듯이 이 술토라는 기운에는 신정무라는 이렇게 글씨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금이라는 글씨와 정화라는 글씨와 무토라는 글씨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글씨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 그러면 이 신금은 우리가 맹금류에서 독수리도 됩니다. 독수리 여기에. 그래서 보는 순간 병오년에는 뭐 죽었다 깨나도 연구돼 나온 이응 히읗인데 다만 이런 일이 왜 있느냐 굉장히 이거 재미있습니다. 명리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 오세훈이가 이런 게 왜 있느냐 이러면은 이 오화는 올해 개사월 음력으로 개사월 지금 4월이거든요. 사중에 경신금 이게 병이 들어있는데 경금의 뿌리에는 신금과 유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박이라는 거를 시박대패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시박대패. 그래서 그 파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파의 작용 깨진다.
깨뜨릴 파. 이 파의 작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의 작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화가 경신금에 뿌리 내린 신유 중에 유를 만나면은 상파의 울력이 있습니다. 상파의 위력. 그러면 서로 상자. 서로 상자가 있으니까 상파의 위력이 있는데 둘 다 다치는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둘 다 다치는데 누가 더 많이 다치느냐? 다치고 나서 내가 힘을 거머쥐느냐는 운에 있는 겁니다. 운에. 그래서 여기에서 27이라는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럼 7에서 2를 빼면 5가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5선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께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오세훈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전화 온 사람은 없고요. 다들 그냥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응? 그래서 걱정 없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뭐 두서없이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맨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설명이 좀 잘 안 됐어도 어쨌든 7이라는 숫자에서 2를 빼면 5다. 이 사람은 5선이 틀림없이 된다. 인을 끌어오니까 호랑이는 고대다. 이렇게 해서 인옷을 합작을 해서 하고, 아마 이 사람은 많은 기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는 아주 정말 굉장히 잘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응? 예. 자, 그리고 이제 예. 대구시장 예. 이 김부겸 그 당시 후보가 네. 압도적으로 휩쓸었죠. 처음 네. 동판해가지고. 네. 추경호는 그 당시 3등을 했고, 1등을 이진숙, 2등을 주호영 후보가 했는데, 근데 추경호 후보의 당선을 예언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적중했어요. 근데 역시 추경호 후보 역시 개포 초반전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걸 다 네. 떨어지는 줄 알고 네. 이제 법주의 시대도 끝났구나.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사람은요, 인간 사는 사람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인자. 사람인자라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응? 이 참 신의 한 수가 이진수 국회의원 되신 분이 양보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가신 걸로 추경호도 구했고 이진숙도 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진숙 그분한테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그럼으로써 양보를 함으로써 이진숙은 100% 틀림없이 된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오세훈부터 부산까지 쭉 가서 이럴 때 이진숙은 더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추경호는 어떻게 될 줄 아냐면, 제가 율곡 이의와도 이것도 추경호 좀 아는 사람이 좀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들어갔습니다 이미. 저 율곡 이의의 비유를 했고요. 이 사람은 추경호의 관상을 딱 봤을 때는요, 사주고 이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군더더기, 죄송합니다. 사주 심오한 거를 그렇게 해서 그냥 심오한 그 사주팔자가 얼굴에 있는 거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가 지금 박사님이 발을 만지고 계시는데 발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는 우리가 족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상, 채 이렇게. 그래서 추경호라는 상학을 봤을 때는요, 자, 맨날 하는 얘기고 앞으로도 하는 얘기고 100번도 할 수 있지만 분계일학입니다. 분계일학. 그리고 그 이름 자체도 경사경에 호경호가 들어갔거든요. 추경호가. 그랬을 때 가을추. 가을추에 그 사람이 그 열매를 쫙 만끽하는 꿈을 분명히 저는 조사님께서 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계일학에다 하나 더 3월달에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다음에 누가 되든 이 사람은 뭐지? 그 대통령 밑에 뭐지? 갑자기 국무총리. 국무총리까지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 기억해 두십시오. 예, 대통령까지 되기는 어렵고. 그거는 제가 누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고, 분계일학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되고 뭐지? 국무총리.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단체장 중에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만 유일하게 예, 민주당에서도 당선될 거다. 예, 이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설에 있는 네, 구미를 기반으로 네, 이철우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하지만 이제 대구가 무너질 뻔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하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하고 나서 사실은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켰고, 네,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당선시켰고, 네, 추경호 대구 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해서 세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네,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만큼 대단한 걸 네.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박안수 경남도지사 네. 역시 초반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도 사실은 다 포기하고, 야, 우리 고향이 이렇게 자경화됐나? 네. 우리 서부 경남은 그래도 굉장히 우파들의 동네인데, 뭐 초반에 너무 밀리니까 아이고야 술이나 더 먹자고 나 짜야 되겠다 했는데, 이 박한수 경남도지사 막판에 또 뚝심을 네. 발휘한 후보가 딱 두 사람이에요. 박한수하고 오세훈이야. 예. 두 사람이 새벽 뒤집기 시작 들어갔다고. 디비자. 박한수 예. 뭐 당선 예언하셨는데 네. 어떻게 박한수 당선은 예언하셨고 이렇게 또 디비전까지 예언하셨습니까? 예, 이제 이거를요, 박사님 이렇게 팔자를 구성할 때 보면요, 팔자 우리 주역에서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4 곱하기 4는 16이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금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스승님, 명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이건 스승님한테 좀 사사를 받은 겁니다. 4 곱하기 4는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어디 나오고 요번에 저 나온 데가 16이죠. 16개죠. 예. 예. 16을 결과론을 놓고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하나요? 시장 이런 거를 박사님? 예. 지자체가 4명이 떨어지는 거고 국회의원이 4명이 딱 되는 거를 이걸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왜 4 더하기 4를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곱하기 나누는 거 4 더하기 4는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이런 때는요, 이거는 얘기하려면 이제 저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는 못 시키고요. 16개 자리라는 거를 결과를 놓고 역으로 거꾸로 추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 4자리, 지자체장 4자리. 네, 그렇네요. 지금 예. 지자체장이 지금 오선 서울시장 예. 하나, 추경호 대구시장 예. 둘, 예, 박안수 경남도지사 셋,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 넷,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진수 국회의원 예. 하나, 예. 유이동 국회의원 둘, 예, 박태규 국회의원 셋, 예, 윤용건 국회의원 넷, 예. 사사 예. 딱 떨어지네요. 예. 어우, 그래서 이거를 박사님, 예. 제가 숫자는 피타고라스는 이런 얘기 하고 하잖아요. 그 원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결과론을 놓고 거꾸로 가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럼 4도 더하기도 있잖아요 하는데 더하기는 멈추는 거예요. 8로. 4 곱하기 4는 이제 무한대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월계관 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를 해야 윤석열도 살아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선동여왕의 기운, 민족의 유산 이것이 살아나는 기운이 그 4 곱하기 4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글쎄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은요 또 재밌게 되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사주팔자학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또 전법입니다. 이건 팔자학보다는 사주학에서는 운이 성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타고난 기본 운세가 확연히 바뀌지는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옛날에 좋아했던 취향이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성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대운이요 세운이라 보며 더불어 부처님 시장보살님 앞에 기도 발언이 있습니다.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 발언과 함께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의 기운에 감사하며 충정로 월강사 기도터 불사 기금 8원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박사님 조금 뭔가 아쉬워요 저는. 우리 박근혜. 지금 이 명리학으로 이번 네. 지방선거 4 예. 곱하기 4를 정확하게 꿰뚫어냈어요. 예. 예, 4명의 지자체장과 예. 4명의 보궐선 국회의원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 주역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도 켜지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촛불도 켜지라고 봅니다. 아, 왜? 박근혜가 살아야 이제는 윤석열을 살릴 수 있다라는 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우리 정말 박근혜 대통령, 선덕여왕, 민족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 첫 영예님. 여러분들 정말 박근혜 대통령 면류관, 월계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박근혜 여왕, 우리의 여왕 그 대통령께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월강사, 충정로 월강사에 힘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스님입니다. 이 청국장을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